우리 사회에서는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해 받아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나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공공재정 부정 청구,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 지원금 등을 허위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바로 공공재정 환수법인데요. 공공재정 환수법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세 가지를 알고 가야 합니다. 먼저 공공재정입니다.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금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금품에는 금전, 채권, 물품, 상품권, 이용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표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의 종류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국공립학교를 말합니다. 공공기관 참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재정지급금입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은 법률에 따라서 공공재정지급금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으로 고용촉진지원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있고요.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정지급금 대표 사례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어린이집 보조금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 개축 및 보수비용, 인건비, 교구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보조금입니다. 두 번째,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세가 계속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보조금입니다. 세 번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이 있습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예산 비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재정지급금 범위 규정에 대해 사례로 설명하면, 내부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내부 지침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가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재정환수법 및 제2조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의 지급 근거 법률은 공공재정 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A 공공기관이 기업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체결한 특허법인의 비용을 지급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해당 사업비는 A 공공기관이 소관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으로 조성한 재원인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또한 A 공공기관이 특허비용 땡땡 지원 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기업에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을 가장 중요한 요건 2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보조급,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해당해야 합니다. 이 2가지가 만족해야만 공공재정 지급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나랏돈이 꼭 필요한 곳에 정당히 쓰일 수 있어야 하는데, 나랏돈은 눈먼 돈이란 말과 함께 부정하게 쓰이는 곳이 너무나 많고, 이러한 부정 청구를 없애기 위해 바로 공공재정 환수법이 있는 거죠.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더불어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고요. 공공재정 환수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 등으로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재정 환수법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조세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경우, 벌금, 과료, 몰수 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재정 환수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9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공공재정 환수법의 적용을 받나요? 공공재정 환수법은 부정 청구 등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해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2019년 부정수급한 보상금은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기업이 자체 수익으로 조성한 재원도 공공재정인가요? 네, 공기업이 자체 수익으로 조성한 재원은 공공재정입니다. 공공재정이란 공공기관이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등을 말하는데요. 공기업은 공공재정 환수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공기업이 자체 수익으로 조성한 재원은 공공재정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 환수법은 기존에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환수나 제재 부과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 처분에 대한 부분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 청구를 금지하기 위해 강화된 일반 법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법률의 지급 중단이나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급하고 있는 공공재정 지급금이 어떤 법률에 따라 지급됐는지 지급 근거들, 그 법률 안에 지급 중단, 환수, 제재 부과금, 명단 공표 등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땡땡 협회장 A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을 부정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지방재정법에는 환수 규정만 존재하고 있어서 제재 부과금 부과나 명단 공표는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하시면 되고 환수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공재정 환수법 적용 배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즉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한 국고보조 사업에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 부과금 부과 시 공공재정 환수법 제10조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 등 발생 시 공공재정 환수법 제5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환수 및 제재 부과금 등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환수 및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 다만 제재 부과금 제도의 경우 부과 징수, 감면, 적용 배제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도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제재 부과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부과하면서 감면과 관련해서 공공재정 환수법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자 제정된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보조금법에 따라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보조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나랏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이번 시간은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으로 함께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제재 처분의 부정이익 환수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